목소리를 정하지 않은 배는 어떤 바람도 선풍이 아니다. 어느 날 글귀 모임의 한 회원이 1년 동안에 자신이 읽을 책을 100권의 책 목록을 가져와서 나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가져온 글 목록은 참으로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되었다. 문학, 철학, 심리학, 경제학, 자기개발, 협상, 글쓰기, 비즈니스 모든 분야. 도대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딱 하나만 말해보세요. 그저 새로운 작업을 찾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다.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원래 집중적으로 파고들 한 분야만 선택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의 마스터가 쓴 책 10권을 선택해보세요. 다행히 그는 내 말을 뜻을 이해했다. 얼마 후에 극이 다시 선정한 그 목록을 검토한 후에 추가 제안했다. 이 책들을 10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10번씩. 그러면 한꺼풀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글 읽기 역시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글 읽기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글 읽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다.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대한 판단 기준도 없이 글을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글 읽기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응? 일단 베스트셀러라면 믿음이 가는가? 베스트셀러는 나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기준일 뿐이다. 남들이 선택한 것을 나에게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놈이 아니다. 그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주는 점에 동의한다면 책을 선택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앞에서 말했듯이 글을 그 인생에 가치 있는 방향을 만드는 일이라며 글을 통해서 지식 경험은 목표와 같은 방향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깊이 파고드는 글 읽기를 하려면 주제별 혹은 저자별 글 읽기를 하라. 저자별 어떤 결정 또 10권을 선정해서 선정된 책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라.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추려내어서 정리해라. 거기에 자기 생각을 포함해라. 다섯째는 정리된 것을 통합해라.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신만의 언어로 책을 쓰는 것이다. 주제를 최고의 10권을 선정해서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통합 및 내 책을 쓰기. 이 과정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길어야 3년이면 충분하다. 길어야 3년이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위한 비장의 기술은 모방의 열쇠는 질문하기, 말큼 그래도에는 저서, 아웃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한 능력을 갖추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보다 성장 과정에서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고난 재능 이전에 시대적인 타이밍, 주변 환경, 보내는 노력, 훈련에 투입된 누적 시간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고난 재능주수의 영향력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IQ보다는 무언가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한 방법, 실험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 실험 진행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웃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일반 시간의 법칙이다. 비유한 성과를 만드는 아웃라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을 반드시 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고 중에 최고. 천재적인 성과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야를 긴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노력했을 때 우리 두뇌가 최적의 상태가 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에 10시간씩 3년을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어지간한 결심으로서는 1만 시간을 채우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건 아웃라이더에서 언급했던 사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 비틀즈, 빌 게이츠, 그처럼 사람들이었다. 어떤 목표든 그래서 모방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인간의 모든 성공 스토리는 결국 창조적인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두 나그네 이야기 나오네요.
두 나그네의 이야기에서 두 나그네의 정에서 성격이 급한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저 바구니 누군가는 나그네들을 골탕 먹기 위해서 저렇게 높은 것을 올리는 것이 틀림없어 힘을 더 낭비하느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버리고 떠나버렸다. 또 한 나그네는 생각해봤다. 누가 어떤 억적을 올려놓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저 위에 바구니가 뭘까? 그래서 사자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보니 바구니에서 과일이 있었다. 맛있게 먹었다. 잘못이 나오는 얘기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 두 나그네 무엇이 달랐나? 그것은 바로 답을 찾기 위해서 합당한 질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합당한 질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먼저 떠난 사람은 자신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천장에 올라가서 바구니를 배우는 사람의 방법이 뭘까?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천장에 올라가는 데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천장에 올라갔던 사람의 방법을 찾아내었다.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최선의 노력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목적을 뭐라 달성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열쇠는 질문이다.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때 질문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성취한 사람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묻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똑똑한 모범을 배워라. 그렇게 근본적인 목적은 단연코 모방하기다. 위인전을 읽는 이유는 그의 삶을 모방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읽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의 중심의 글을 읽는 이유는 글 속의 노후를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철학책을 보는 이유는 글 속의 사상을 나의 삶에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 이유는 성경의 주신 예술을 담기 위해서, 또 시수필 문학을 읽는 이유는 작가의 감성을 느끼기 모방하기 위해서. 그렇지. 어떨까? 결국 모방할 수 있는 대형과 방법을 찾는 것이 똑똑한 글읽기다. 창조적인 모방. 인간의 모든 창조는 과거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다. 뛰어난 성실이는 원성의 누구를 모방했는지를 안다면 당신은 세상의 지혜로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터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과거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경영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리엔지니어링. 과거의 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변화시켰던 신경영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잘못된 경영이란 것이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적용하지 않고 무작정 모방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무작정 모방해서 안 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방을 하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도용한다. 모방은 타인의 것을 걷는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이지만 도용은 남의 노하우나 비법에 담긴 대면의 속성을 제대로 훔쳐내는 것이다. 단순한 표면적인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의 영혼까지 베끼는 것이 도용이다. 20세기 미술이 그정 피카소는 모방의 달인이었다. 창조는 무지개가 아니라 파랑새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그릴기를 하고 싶다면 창조적인 모방을 한 노하우를 터득해야 한다. 창조적인 모방을 위해서 노하우를 20은 80보다 크다. 세상은 다음 가지 도전을 감출할 수 있다. 다수와 소수. 세상은 공평한가? 그렇지 않다. 소수의 핵심이 다수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힘의 법칙이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나 양을 이긴다. 승리자는 언제나 지혜를 이긴다. 이것이 20의 80의 법칙이다. 20의 80. 에너지 중심에 드는 20%가 산출량 80%를 만들어야 된다. 20%에서 성과가 80%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핵심 20%가 80% 만들어낸다는 것은 나머지 80%의 노력은 고작 20%의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치가 적은 80%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낭비다. 순도 높은 20%에 집중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포커스 리딩의 원칙이자 방법이다. 핵심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은 20, 80의 법칙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다. 1대 99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1%의 핵심과 99%의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1%의 핵심에 집중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핵심 1%를 잡아내는 90%는 저절로 이해가 된다. 노력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과 구분하는 판단력. 선택한 핵심 역량의 80% 이상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 들지 마라. 먼저 그 글을 뭐 하는 건지 요점을 보고 핵심을 보고 하는 방법을 터득해라. 글을 읽으면서 핵심을 찾아내는 것. 핵심.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란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가치가 낮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라. 20% 시간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80% 만들 것인가? 20%. 포커스 리딩의 모든 기술은 세상과 인생 고친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20%는 80%보다 더 크다. 80%는 20%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삶의 가장 중요한 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글을 쓰는 작가를 꿈꿔왔다. 그래서 훈련했고 1년에 최소 200~300권의 책을 읽었다. 40을 넘기기까지 5,000권 이상을 그래서 거쳐서 지나갔다. 필자가 많은 책을 읽었네요. 포커스 리딩 이렇게 책을 읽었으니 당신에도 성공하자면 박성후 이분이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참 많은 책을 읽은 저자로서 이런 핵심 포커스를 잘 잡아 나가고 있군요.